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은 시장 때문에 폭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주가에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건이죠. 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셀트리온 주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우리가 시장이 이틀간 폭락하고 이제 하루 급반등을 한 모습이고 셀트리온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시장 급락 때문에 내렸던 거고 요 부분은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물량 나와서 약간 흔든 정도로 봅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건, 네, 요것도 이제 요때 영향을 좀 줬다고 보는데 우리가 일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영업이익 규모로 봐가지고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20배 정도 영업이익을 더 내고 있어요. 네, 금년도 전망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셀트리온이 40조인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총이 얼마입니까? 3조죠, 3조. 네, 3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셀트리온 시총이 40조고 셀트리온 제약이 3조다. 근데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할 때, 영업이익이 셀트리온이 20이라고 할 때, 셀트리온 제약은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런 논리로 본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제약은 3조가 아니라 1.5조 원,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논리죠. 그죠? 근데 지금은 3조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제약하고 합병을 한다면 셀트리온이 손해가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셀트리온 주주연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좀 못한 기업이 입장에서는 큰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지만 잘 나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 뭐 주주가 반대한다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장의 폭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아무래도 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파생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 건과 관련한 움직임 같은 경우가 대단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 매매, 네, 이런 것들이 항상 셀트리온에는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의해서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매매가 영향을 좀 주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 매매의 방향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거고요. 단기로는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받지만 결국 긴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 프로그램 매매는 하나의 꼴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매매를 보고 주가 방향을 예측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은 긴 흐름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펜트라가 성장성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금리 인하 9월 달에 미국되는 부분이 셀트리온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인 기관 매매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기관이 좀 우호적인 역할의 매매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초록색 선입니다. 이 기관들이 쉽게 버리지 않고 순매수를 하고 있죠. 투신이나 연기금. 이런 부분들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시장 영향을 좀 받고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하지만 아직 그 주체 동향이 괜찮고 프로그램 매매는 생각하지 말고요. 진펜트라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주주가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나쁠 거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도 앞두고 있는 상황. 네,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 지금 뭐 실적이 안 돼 가지고 바이오 쪽 거품만 가지고 이제 시세를 내는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은 실적이 일단 탄탄하잖아요. 탄탄하고 침팬트라 성장성 가미가 되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또는 합병권에 휘둘릴 이유는 좀 없어 보입니다. 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다만 이제 제가 영상을 이게 매 시간 그리고 매일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항상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완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보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셀트리온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긴급 자료를 드릴 수 있죠. 소통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꼭 문자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제가 적절한 전략을 떼놓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하튼 그 셀트리온 주주시라면 제가 셀트리온 영상을 가끔 찍고 있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핵심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응원 문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네,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덩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요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대개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대개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대개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